국민이 주인공인 방송 국쇼! 지금은 스펙 쌓는 것보다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장래에 훨씬 더 지금 청년들의 장래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. 개혁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003년 겨울에 처음 시작했어요. 가을, 겨울에. 그때 저는 졸업을 하고 막바로 고향에 내려갔었거든요. 제주도에. 네. 제주에서도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하니까, 제가 뭐 정치를 잘 알아서도 아니고 지금처럼 정치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, 그때 뭐 스스로는 이건 자원봉사라기보다 그냥 나는 돈이 없는 대신 제 노동력으로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 간사라고 하잖아요.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청소부터 작은 어떤 문서 정리부터 그런 일들을 했어요. 아주 오랫동안 정치가 내 삶에 밀접하다는 게 대한민국 정선 아닌 것 같아요. 아직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전에 정대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수평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고 이 사회 구성으로서 시민이 갖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정치와 나의 관계가 또는 정치인, 정치 권력을 일부 위임받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또는 그렇죠. 그런 인식이 바뀌면 좀 달라지겠죠. 지금은 권력도 내가 줘놓고 우리가 준 권리인데 그거를 일단 뽑을 때까지 그 후에는 그걸 그 사람의 권력으로 인정해서 막 나쁜 짓을 하고 힘을 막 잘못 사용을 해도 그럼 되게 정말 비판하고 비난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데 힘을 가진 자들이 저렇다는 식의 체념 또는 그런 좀 마음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한 명 한 명에게 부여된 그 주권에 대한 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순간 내가 갖는 그 힘에 대한 생각이 좀 제고됐으면 좋겠어요.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하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, 이 커뮤니티가 좀 잘 살아야지 그걸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,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. 나는 입고 있는데 누가 벗고 있으면 막 불편해요. 근데 이게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정치야말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정치인은 하는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돈이 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 된 후에도 어떤 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권력관계, 이해관계들이 수반되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정치가 보통 오히려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수하게 NGO라던가 다른 활동을 한다는 분들이 또 많고요.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혼자보다는 그냥 같이 잘 살 때가 전 좀 기분이 좋아요. 근데 법을 지키면 돼요. 경찰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최루액이나 물대포를 막 썼어. 그걸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시민들도 화를 내야 돼요. 왜냐면 그거는 내 일이기도 하니까 나도 언제든지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게 됐잖아요. 아무리 저 국민들이 거기서 무슨 폭행을 했거나 절도를 한 게 아니라 의견을 표현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행하고 그 결사의자를 행했을 뿐인데 어디 감히 공권력도 우리가 부여한 권리인데 우리 돈으로 경찰이 월급 받는데 어디 감히 단 한 명의 국민에게라도 물대포를 쏴 라는 느낌들이 우리한테 좀 없어요. 전반적으로. 요새 국정원 선거 개입 보시죠. 국정원장 단독이라 치더라도 법 어긴 거 맞죠? 되게 2013년에 OECD 지금 경제 수준으로는 12위 얘기하거든요. 구매력 대비 GDP가. 그런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야. 근데 또 그런 일에
되게 무덤덤한 것도,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왜 그럴까 좀 고민해보고 해결했으면 하는 점이에요. 네. 20대 때 노동 운동까지는 거창하고요. 그냥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, 실제 노동 운동은 못했죠. 그땐 제가 노동자는 좀 아니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,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가 노동자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당시에 신분이. 근데 뭐 영향을 줬던 책 같은 거는 뭐 그냥 비주류 경제학이죠. 뭐 막스주의 책 같은 것들도 뭐 전 과가 사회학과고 철학과다 보니까 읽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. 저는 사실 산업사회에서 그 노동 또는 노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에서 소외가 되고 또 전체적인 생산 과정이 다 분절되면서 파편화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나 그러니까 인간 자신도 어떻게 파편화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되게 뛰어났다고 봐요.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제가 충분히 거기에 납득되어 있고 납득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노동 문제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했어요 하고 저임금 노동하고 있고 보다 다 질 나쁜 일자리죠. 저임금이면서 장시간이면서 또 뭐 정년 보장이 안 되는 뭐 비정규 노동자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그렇고 흰세계 이마트에서 14년 근무하셨고 정규직이시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을 하셨는데요. 신세계 이마트의 정규직 직원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? 14년이면 한 400? 한 달에? 190만 원. 맨날 가족이라고 그러고 14년 일하는 사람한테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? 그렇게 막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노조가 없어서 그래요. 네.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만 안 어기면은 뭐 그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노조활동 보장하라, 최저임금 보장하라, 그 불법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이렇게 법을 어기는 걸 가지고 노조가 싸워요. 이거는 무슨 검찰, 경찰, 법원에서 할 일이지 맞지 않습니까? 학교 때 너무 공부를 잘하냐 마냐로 그 사람의 전인적인 걸 평가를 그거 다 하나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 있고 그거를 잘하면 잘난 사람이고 못하면 못난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국가 그 어떤 그 잠재력, 경쟁력 이런 걸 떨어뜨리는 건지 몰라요. 지금은 스펙 쌓는 것보다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장래에 훨씬 더 지금 청년들의 장래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. 그걸 30대 역차별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전에도 30대 역차별은 있어 왔던 거예요. 왜냐하면 청년고용측정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었어요. 공공기관이 있고 뭐 지방공기업인데 공공기관은 이미 20대 이상 3% 취업시키는 거 다 정해진 대로 이행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지방공기업이나 거기에서 일부 아직 미이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잘해라 라는 취지였고요. 지금 남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한 경우 최초 직장을 갖는 나이가 평균 만 29세예요. 이거는 거기에 일부러 맞추려고 이 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안 보고 법을 만들진 않아요. 그런 기존의 통계 수치상 어디까지를 했을 때 어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봐서 나온 수치인데 그런 뭐랄까요? 일단 그 법을 발의를 했지만 이제 그러면 시행령은 이제 정부 노동부에서 만들어가는 거면 노동부는 더 면밀한 데이터를 보면서 아까 말한 30대든 누구든 역차별 당하는 그게 없게끔 시행령을 내 가지고 그 법들은 시행되고요.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아까 같이 역차별 당하는 어떤 그 케이스가 없도록 조사를 하고 시행은 내년부터니까 준비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행령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면 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하고 계속 조율해가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결정되고 게임 오버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걱정하시고 분노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 그만큼 더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.
비례대표위원, 지역구의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훨씬 의정활동에 집중할 시간도 많고 훨씬 편해요. 그거는 반대고 지역구의원들이 힘듭니다. 주말, 아니 뭐 주중이라도 지역에 많은 행사들도 챙겨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. 근데 뭐 저는 그럴 게 없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좋죠. 비례의원인 점은. 초선인이기 때문에 힘든 점은 이 일을 처음 해보니까요. 식별이 안 돼서 힘들죠. 네. 어려움은 많죠. 어려움 많은데 뭐 300명 다는 지금 어렵고요. 그냥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안 될 것 같아요. 예컨대 뭐 정부가 예산안을 짜오겠죠. 결산도 마찬가지고. 그럼 여야당 의원이 여당 야당 의원이 앉아서 정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. 근데 여당은 뭐 정부 안에 계속 토를 잘 안 달죠. 가급적이면 정부안이 원한 그대로 통과되는 거 얘기하고. 근데 여당의 경우 그냥 상식이 있고 그냥 평균적인 합리성만 가진 사람이면 좀 화가 날 만한 어이가 없는 이런 예산이라던가 정책 같은 것들을 보고도 그냥 정부 원안을 그냥 가만히 통과시키는 이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.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득권 유지지 그걸 보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화나요.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통하고 만나는 게 먼저인데 알아야 전달하죠. 저도 평범한 시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많은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힘든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르니까 만나고 또 와서 뭐 이야기하고 전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게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의원총회라든지 뭐 원내표회의라든지 그런 계속 그 상시적인 그 회의체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발언하고 어려움보다는 그냥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한 1년쯤 지났을 때 지금 느낌이 어느 정도 이제서야 장하나라는 의원이 있는데 저희 의원은 이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이렇게 또 의회 내에서 전하는 그런 캐릭터의 의원이구나라는 이미지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청년 비례대표를 하나 줄 게 아니라 청년한테 공천을 많이 줘서 뭐 하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직접 선거에 참여를 하고 좀 그런 게 좋죠. 청년들 뭐 여성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많은 정치적 약자에 대해서 공천의 배려가 있듯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공천을 해줘야겠죠. 정당에서는.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져서 숫자는 많지만 뭐 하나의 민주당이라는 가치로 묶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많은 국민들의 사실은 그 정치적인 뭐 가치나 신념이 다르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고 대중정당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리더십과 전략 뭐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민주당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딱 집중할 수 있고 꼭 새누리당하고 어떤 정부 여당하고 싸워서 얻어내야 될 것에 대한 이런 목표 설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고 이거는 좀 같이 해보자라는 거. 그러니까 뭐 리더십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무능한 이미지를 많이 깰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이크를 통해서 대선 공약을 수정할 수도 있고 공약은 공약이고 현실에 맞추어서 뭐 속도 조절론, 신중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가급적 그래도 약속이고 그 약속을 보고 국민들은 뽑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국민들이 화내지 않을 겁니다. 그렇지만 약속 어기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보여요. 그런 부탁드리고요. 첫 번째는 뭐 의정활동, 입법활동을 통해서 좀 피부에 느끼게 해드리는 거 하나랑 둘째는
이제 정치인이나 정치하면 우리가 그냥 일단 좀 안 좋게 여기잖아요.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인데 장하나라는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보면 좀 흐뭇하고 기분 좋고 좀 웃음이 나는 그런,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이미지, 정치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고, 그게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정치에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뭔가 하여튼 연구하고 실천하고 싶어요.